하하,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냉면 목구멍 교체라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된 뉴스는 고영환 북한 외교관 출신이시죠? 한국관광대 겸임 교수님과 살펴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냉면 목구멍 교체? 눈치 빠르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하, 그 사람이 교체됐다고? 이거 뭐야? 아마 이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내가 시계를 당장 가서 좋은 거 좀 사야겠어. 관념이 없으면 시계가 주인 닮아서 시계 또 이긴단 말이에요. 역지사지 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다음부터는 역지사지라는 네 글자를 대수로 피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해 9월이었던가요? 우리 기업인들 평양 갔을 때 기업인들한테 아이고 그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뭐 이 얘기에서 논란을 빚었던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죠. 김민지 기자. 이선권 진짜 교체설이 돌고 있다면서요. 네, 그 독설가로 유명한 리선권이 최근 다른 사람으로 좀 교체됐다 이런 소식인데요. 아, 그래요? 최근 조평통 위원장을 리선권에서 이명철이라는 사람으로 교체했다는 어떤 첩보가 있다. 이런 정부 당국자의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통일부는 오늘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하는 브리핑 자리에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확인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에 그쳤습니다. 네. 사실이 아니라고는 안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확인할 사안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우리가 소위 이제 줄임말로 조평통이라고 하죠. 조평통 위원장의 리선권이 교체된 거 아니냐. 근데 교수님 이거 좀 어때요? 우리가 지금 거슬러서 예. 2월 27일, 28일 하노이로 가보면 예.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 빠이빠이하고 갔지 않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돌아가는 기차 안이 분노와 좌절. 그냥 뭐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 60시간을 갔다는 거거든요. 분위기가 아주 썰렁했겠네요. 완전히 썰렁해서 그랬겠죠. 근데 가서 예. 도대체 이 회담이 왜 이렇게 깨졌냐. 그래가지고 담당 부서인 북한 외무성 지난해부터 이것을 끌고 온 통일전선사업부 그리고 호위사령부 경호를 하는 호위사령부 일부에 대한 당정연의 조직 지도부의 아주 강도 높은 감찰, 예. 북한에서는 검열이라 그러는데 검열이 진행돼서 먼저 통전부장은 일단 자리에서 물러났고 김영철은 지금 보직이 없는 당정연의 부위원장이 됐고 이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이 이선권에도 갈린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돌았는데 실제로 거의 갈린 것으로 거의 뭐 70~80%는 확인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수령을 모시는 자세가 제대로 되질 않으니까 이렇게 수령을 전 세계 앞에서 망신시킨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의 초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결국은 외무성에서는 이용호하고 최선희가 살아남았는데 그건 현지에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현지에서의 대응은 일단 칭찬을 받았는데 김성혜라고 통일전선부 정책실장은 사라졌어요. 같이 갔던 통일전선부에 같이 갔던 여성 있지 않습니까? 김여정하고 쫓아다녔던 김성혜도 사라지고 지금 김영철도 일단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성권이 지금 교체설이 돌고 있는데 거의 뭐 70~80% 확정적인 것 같고 이 분위기를 어떤 걸 볼 수 있는가 하면 김여정 선전선동부 제1부장 김정은의 여동생이 내가 좀 자숙을 하겠습니다 하고 뒤로 잠깐 물러설 정도로 분위기가 그렇게 험악하니 뭐 다른 사람들이야 뭐 그냥 많은 그러니까 특히 외무성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진두지휘 정책적으로 지도한 정상회담 상무조 북한 TF가 거의 박살이 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전부도 그렇고 외무성도 그렇고 아주 고통스러운 3~4월을 보냈다. 아, 그렇군요.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리선권 냉면 목구멍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인물도 교체가 됐을 가능성이 한 70~80% 이상쯤은 된다. 고 교수님이 말씀 주셨고요. 근데 이게 북한이 좀 되게 아픈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민지 기자 어제 미국의 유엔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유엔 북한 주재 그러니까 유엔에 있는 북한 대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례적으로 뭐 기자회견을 하면서 막 미국을 엄청 비난했다면서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북한산 석탄 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혐의로 이제 북한에 화물선을 하나 압류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극악무도한 강탈 행위다 뭐 이렇게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United States has committed sovereignty infringing acts of dispossessing our cargo ship where DPRK's sovereignty is fully exercised. Speaking to the wise honest, it is a state-owned ship. Also, it is property of our republic. We regard it as a part of our territory where our sovereignty is fully exercised. 네. 김성이라는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이례적으로 유엔에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기자회견 하기 전에 우리 기자회견 할 겁니다. 이렇게 예고까지 했어요. 굉장히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배가 뭐길래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미국이 저 북한의 와이즈 어니스토라는 배를 야 얘들 안 돼! 해갖고 압류를 했단 말이에요. 저 배를. 17,000톤급이랍니다.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화물선이에요. 큰 배입니다. 근데 이 배가요. 북한에 석탄을 실어가지고 막 다른 나라 이렇게 실어 나르다가 걸린 거예요. 지금 대북 그 유엔 제재 때문에 북한 석탄을 외부에 반출하면 안 되는데 저 배에 몰래 실어가지고 다른 나라 막 실어 나르다가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니네들 뭐야? 니네 배 압류 해갖고 지금 미국령에 가 있거든요. 저 배가 압류당해서. 근데 저거 가지고 교수님 뭐 왜 이렇게 북한이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7,000톤을 실을 수 있는데 한국에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뭐 정말 몇십만 톤 유조선도 있는데 뭘 저런 배 가지고 그러냐 그러는데 저게 북한군 소속, 북한군 소속의 송이 무역회사의 소속인데 북한에서 저보다 큰 배는 딱 하나밖에 더 없습니다. 저게 두 번째로 큰 배인데 두 번째로 크다면서요. 저것도 아프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북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이제 우리 배를 저렇게 압류해서 서부 사모아에다 갔다 놨는데 다른 배들 나가는 게 유엔 제재 걸릴 위협성이 많거든요. 나가면 또 잡아 갖다 놓으면 그러면 북한에 대한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해상 봉쇄 구상. 그러니까 북한이 유엔 제재를 계속 위반하고 계속 딴 나라에 뭘 계속 갖다 팔면 해상을 봉쇄하겠다. 이런 구상의 첫 번째 단계가 아니냐 이거예요. 북한으로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재산도 재산이지만 저런 것을 둬두고 국제사회에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우리 배들 이제 외국에 못 나가겠네. 그럼 우리 무역을 못하네. 그럼 우리는 고사되네.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통신사 성명도 나오고 외무성 성명도 나오고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서 물러나면 낭떠러지다. 큰일 난다. 절대로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다. 돌려다오. 근데 배 하나가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이거에서 무너지면 우리 어떤 그 지지선, 저항선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 와이즈 어니스트라는 배 한 척이지만 북한의 그 다가서는 뭐랄까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거군요. 그러니까 저 김성 대사가 나서가지고 그리고 외부성 성명 같은 데서는 뭐 여기서는 좀 말은 좀 점잖긴 건데 날강도니 뭐 극악무도한 행위라니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지금 일전도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배를 한 척부터 하는 사람들은 배 한 척. 그러니까요. 몇백만 달러밖에 안 되겠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상징성도 있고 북한군 배라는 것도 있고 저기서 물러서면 우리가 낭떠러져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난 배 한 척 때문에 북한이 왜 저러나 궁금했는데 역시 교수님은 최고의 우리나라 북한 전문가이십니다. 자. 그런데 자 시청자 여러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누구랑? 한미 군 수뇌부를 동시에 같이 부른 거예요. 한국군 지휘부, 우리 주한미군 지휘부를 같이 딱 동시에 불러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점심을 함께 했는데 김민지 기자,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계속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좀 설명을 해드렸지만 탄도미사일도 아닌, 단거리 미사일도 아닌 단도미사일이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물론 발음 실수라고는 해명은 하긴 했지만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고민정 대변인이 탄도미사일로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라고 대통령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다. 단거리 미사일이죠.
거죠라고 해명했다라는 말까지 이렇게 이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네. 재빨리 수습에 나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단도미사일이라는 거는 전 세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도미사일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단도미사일이라고 했고, 어떻게 된 건가 살펴봤더니만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대통령이 얘기해야 되는데 단도미사일이라고 잘못 얘기한 거다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인데. 근데 뭐 저도 어저께 여러 번 돌려가며 봤거든요. 예. 근데 탄도가 단도처럼 발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네. 풀기자단도 이것이 탄도미사일로 해서 다 그렇게 들어보니까 탄도미사일로 알아듣고 고민정 대변인한테 물어보니까 예. 고민정 대변인 대통령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아니다,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부정을 하셨다 그러는데 예. 대통령 머릿속에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계속 머릿속에서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교수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을 앵커께서 하셨는데 단도미사일, 단도가 나오는 단도미사일은 없습니다. 단도미사일? 예, 탄도미사일만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는 경우에 대통령께서 그 전에 KBS 기자하고도 얘기할 때 그것이 탄도미사일로 규정되는 경우에 유엔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부가 지금 무슨 딜레마에 빠져 있는가 하면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미국 정부가 또 그렇게 규정하는 순간 유엔 안보리가 또 열려야 돼요. 제재가 또 추가돼야 되고 그러면 지금 미국이 거의 맞짱을 뜨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가 더 되면 북한이 안 할래 그럼 돌아서 갈게. 이러면 또 그것도 또 그러니까 좀 상황 관리를 하면서 어쨌든 북한을 비핵화로 해야 되겠는데 탄도미사일은 분명해 보이는데 군사적으로 보면 정치 외교적 의미로서는 단거리 미사일로 말하고 싶은 거겠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단도 미사일. 아이 참. 근데 하여튼 우리 군 당국은 4일날 북한이 최근에 막 발사체 쏘아 올렸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세어 보니까 4일날 쐈으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22일이니까 19일째예요. 19일째. 근데 아직도 우리 군 당국의 공식 입장은 분석 중입니다. 분석 중. 19일째인데요. 자. 김현철 통일부 장관, 임명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어제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은 모양입니다. 김민지 기자,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좀 했습니까?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이제 말을 인용하면서 북한의 어떤 도발과 식량난은 좀 구별해서 봐야 된다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발언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도 인도주의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이 원칙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배고픈 나이는 정치를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도 제재가 인도적 지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모든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84년도에 한 얘기죠. 예.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 아이들은 정치를 몰라요.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대북 식량 지원을 우리는 따라서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철 장관은. 근데 저 발언은 교수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가할 만할까요? 84년도는 에티오피아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있을 때입니다. 예. 사회주의 정권이 있을 때 식량 지원하자니까 거기 사회주의 나라니까 식량 지원을 안 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을 때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북한 아이들은 에티오피아 아이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외교부에 있을 때 외교부 마당에서 마스게임 연습을 소년단원들이 9살, 11살, 12살짜리 훈련을 하는데 한 소녀가 비판을 받아요. 제가 말하지 않고 급 소변이 너무 급해서 소변을 보러 갔다 왔다. 그걸 애들이 막 비판을 해요. 근데 저희들이 지나가다가 야 소변 보러 갈 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 아저씨 누구세요? 우리 장군님 지시대로 우리가 지금 연습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 아저씨 누구세요? 이름 내세요. 우리가 도망을 쳤거든요. 북한 소년단원들, 북한 아이들은 그만큼 정치를 이렇게 매몰된 아이들이 없고요. 사실은 북한에
정말 북한처럼 정치가 모든 것을 우선하는 그런 나라는 없는데 네. 이거는 에티오피아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데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으면 차라리 좋지 않았을까. 여기 예. 이 사정하고 북한 사정하고 에티오피아 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부분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북 식량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 막힌 남북 관계에 뭔가 좀 돌파구를 조금이나마 찾아보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 생각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 국내적으로 좀 논란이 있잖아요. 이 시점에 북한에 쌀 주는 게 맞느냐. 그래서 이제 통일부가요, 시청자 여러분. 김현철 장관이 쭉 돌아다니면서 의견 수렴 절차라는 그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김민지 기자, 이것도 좀 말이 나오고 있더군요. 네, 의견 수렴을 여러 군데서 이제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자리를 마련하고는 있지만 만난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요. 예. 종교계, 뭐 남북 협력단체 관계자라든지 교육계 인사, 뭐 통일부 교류협력분과 자문위원. 그러니까 좀 지원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분들의 이야기만 듣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무슨 답은 얘기요? 정해져 있고 당신은 대답만 하면 된다라는 뜻의 답정너 간담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통일부에 여러 자문위원들이 있어요. 정책 자문위원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문 부문이 있는데 교류협력 분과는 말 그대로 교류협력을 하자고 만들어놓은 거기니까 거기는 안 하자고 할 수 없는 찬성할 거고. 수밖에 그리고 없어요. 또 종교계는 그렇잖아요. 종교계는 식량 같은 걸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민재 기자 말씀을 잘 하셨는데 예. 그 지원을 하자고 하는 그 단체의 성격이 강한 그런 단체들을 주로 만나서 결국은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예. 다른 사람 목소리도 좀 들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수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특정 방향의 의견만 수렴해서는 당연히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오늘 동아일보가요.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실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요. 한번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오플라. 오플라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오플라. 북한의 선전도서가 이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지하 전동차가 쉽게 얘기하면 지하철이죠. 지하철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살짝 엉덩이만 대고 이렇게 살짝 엉덩이만 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살짝 건터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놓았다. 이것이 오플라야. 우리도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 시찰 도중에 간부들 앞에서 2015년 10월에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간부들이 오플라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오플라를 물어보니까 간부들이 진땀을 뺐다는 거예요. 먼저 오플라가 뭔지를 한번 보시죠. 오플라. 이게 오플라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엉덩이만 살짝 대고 사실상 이제 서 있는데 엉덩이만 대는 거죠. 근데 저는 교수님 궁금한 게 김정일 위원장이 저 오플라를 어떻게 알고 2015년에 저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 근데 이제 북한 지도자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궁금하면 네. 전 세계 지하철을 한번 다 찍어봐. 그러면 그 대표단이 나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 박물관을 한번 찍어봐. 자기는 못 가니까. 예. 전 세계 박물관들, 전 세계 개선문들을 한번 찍어봐. 그렇게 해서 나와서 쭉 찍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알죠. 근데 총리나 부총리 같은 사람은 저런 데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오플라라고 알겠어요? 물어보면 그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은땀을 흘렸다는 건데 이걸 이렇게 도서에 싣는 거는 원수님이 세상 모르는 게 없다. 전문 간부들도 그 분야의 지하철 전문 간부들도 모르는 것을 우리 원수님은 아신다. 우리 원수님은 이렇게 현명하고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런 위대성 선전용어로 저것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간부들은 그냥 오플라라니까 오플라가 갑자기 외국어가 왜 나오느냐. 근데 또 저게 미국 사람이 또 디자인을 한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미국 사람이 디자인한 거를 또 따라 배우라는 것도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당신은 미국 거를 따라 배우잖아. 그게 있는데 이건 지도자가 직접 말한 거니까 그런 소리도 못하고 간부들이 식은땀을 쭉쭉 흘리면서 그냥 원수님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내가 다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결국은 간부들이나 인민들한테는 네. 와 원수님 저걸 모르시는 게 없네. 역시 요거 우리 원수님 장군님은 최고야. 원수님이 최고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오플라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정확히 딱 다 됐군요. 예,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